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VIP 기출문제 2차 1과목이죠. 3강이고 교재는 19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적가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자리에 딱 착석하게 되면 3시간 동안은 화장실 가는 걸 금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시험 볼 때 2시간 동안 시험 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시험 보기 때문에 플러스 한 50%, 1.5배죠. 1.5배 정도 곱하기 2시간에서 한 50% 정도 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컨디션의 난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3시간 동안에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앉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시면 되죠. 그리고 앉았다 그러면 3시간을 카운트해서 항상 습관화해서 시험 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 중에서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이거는 시험에 나오죠. 평년 수확량은 15점이 나올 거다. 그럼 15점에 대해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식을 암기하고 직접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물의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만 알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이 작물은 왜 이렇게 평년 수확을 구하지? 그리고 구할 때 주의사항은 뭐지? 하는 것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평년 착과량은 평년 수확이 똑같죠. 우리 집에 대해서 요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입을 5년 중에 3년을 안 했다면, 가입을 우리 집을 할 때 가입을 3년만 했다면 그 B에서 큰데, 즉 표준 수확량에서 우리 집 걸 여기서 빼서 나머지 차익분에서 1-5분 5가는 필요 없죠. 3년을 가입을 했으니까 5년 중에서 2년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평년 착과량이 나왔을 때 기준이 뭘까라고 봤을 때 기준은 B분의 C가 원래 기준인데 이 B라고 하는 것은 표준 수확량이니까 여기는 차이가 있다. 왜? 재배 방식이 일반 재배 방식이냐 또는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3년생일 경우에 밀식일 경우에는 3년 이상 가입이 가능하니까, 밀식이라도 시험 문제 4년생이 나오면 이걸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밀식이라는 것 부분하고 반밀식, 밀식은 3년부터 반밀식은 4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밀식이더라도 4년이다 하면 4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기준은 5년부터 가입이 가능한 일반 재배 방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3년에 가입한 것은 이것의 50% 정도 수확밖에 안 됩니다. 4년 하면 75%.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생이다 하는 것은 밀식이든 반밀식이든, 반밀식은 아예 가입이 제한이니까 4년생일 때는 밀식도 될 수 있고 반밀식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통사항이고 특별한 것만 체크하면 된다 이거죠. 특별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보면 나머지는 똑같단 말이죠. 시험에 나오면 A, B, Y, C, D 이건 필요가 없죠. 내용 아는 것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D다 말이죠. 죽음의 D다. 즉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D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평년 착과를 구할 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한 값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적을 때 기준이 뭐였죠? 너무 적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 수확량의 50%보다 이 값이 조사값은 역시 A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값 A죠. A 조사값. 이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이 50% 크다면 오케이, 큰 값. 이거보다 적을 때 어떻게 해줄 건데, 적거나 같으면 평년 수확량보다 50%보다
적다면 그래도 평년 수확량의 50%를 해주자. 즉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의 50%인 5,000kg보다 이 조사값이 3,000kg 너무 적다면 5,000kg를 해주자.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는데 조사값이 30,000이었다 40,000이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과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무한정주니까 가입하고 난 뒤에 방치를 해놓고 어느 순간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무사고일 때 몸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아주 많이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금지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지법이 언제부터?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2021년이다. 그 전에는 2020년, 2019년 이때는 조사값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을 한다. 다만 2021년도부터는 이제 법이 발효가 되죠. 2021년도부터는 최소 30%, 최대 300%라는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2021년도부터 최소 30%, 최대 300% 이내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법칙이 1, 2, 3 법칙이단 말이에요. 2021년을 1, 2니까 1, 2, 3은 30%에서 300%. 요렇게만 딱 정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그대로 그것이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 근데 상하한선 적용 기준에서 상하는 평년 착관액의 300%인데 가입인도 포함 과거 5개년 중 3년 이상 가입일이 있는 가수에 한해서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2025년도에 가입을 했고 2024년도 가입을 했고 2023년도 가입을 안 했고 이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2022년도에 가입을 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요것만 딱 해버리면 문제없다. 하는 평년 착관액의 30% 하는 거는 너무 적을 때는 30%는 무조건 해준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죠. 요렇게 해서 기본 개념은 알고서 문제풀이로서 확정을 하면 된다. 다음 적가전 종합이원 방식 2. 이 감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적가전 종합이원 방식은 두 줄 끊기 바랍니다. 그죠?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투수의 합을 구하시오. 지금도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과의 밀식은 1000ml라고 그랬죠. 1000ml. 왜? 밀식이니까. 한자, 두자, 3년이니까 3년 이상인데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안 되죠. 그 다음 배는 배 3에 묻히죠. 노래가 있잖아요. 배 3에 묻혀. 배 3에 묻혀. 3에 묻히니까 3년이잖아요. 오케이. 단감은 단 5. 5년 이상. 이것도 안 되고. 떫은 감은 단 5니까 5년이니까 되고. 감귤은 4대감 유무라고 했죠. 4대감 유무다 해서 암기를 했다면 감귤이 여기 있다면 4년 이상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250주, 260주, 195조 250주, 260주, 195주 이거 시험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거절 사례다. 가입 자격과 인수제한 가수원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오. 모두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1부만 서술해도 1부 점수가 나오겠죠. 1회 때 1, 2, 3회 때는 이런 것들 타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채점에 문제가 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는 요것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나올 수가 있다. 쭉 읽어보시고 좀 이상하다 싶은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아들 명의로 요청했다. 되겠습니까? 요거만 써도 아주 가입 자격 기준에서 점수를 15점인데 이거는 5점 이상 받을 수 있겠죠. 하나만 가지고도.
그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했다. 가입 자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 가입 자격 기준. 자격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 즉, 실제 경적이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실제 경적하는 A씨는 아내와 경북의대에서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 명의로 임차해서 이렇게 해서 A씨는 실제 경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경작하는 A씨가 아닌 이 아들 명의로 요청한 것이 거절 사유에 해당되겠죠. 거절 사유다. 이렇게 핵심 용어만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인수제한. 인수제한은 채권하면 되겠죠. 가만히 보면 하천 소지다. 하천이니까, 그죠? 상습 침수제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입 이전에 가수원 태풍도 해서 복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사과 1년색. 그래서 반밀식은 반사 4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1년생이니까 안 되겠죠. 예, 1년생이니까 안 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한 10점 정도 나오겠죠. 10점. 예, 이렇게 해서 아내 명의로 이렇게 했다. 태풍으로 제방과 유실되어서 복구하지 상태다. A씨는 2024년 4월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사과 이거를 가식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식했다 하는 부분도 안 되는 거죠. 가식되어 있으면 안 된다. 진짜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 정도만 해서 요즘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나오면 한 10점에서 12점 정도 받겠다 생각하시고 체크하시고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저가전 조합위원 방식 2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15점. 자, 요거는 시험 나오면 이것도 우리는 한 10점 정도만 받자. 10점에서 12점만 받자. 왜? 이런 단순 암기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공부 요령이죠. 10점에서 12점만 받는 걸로 하고 통과하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첫 글자 정도 개수, 재병, 댐하, 기보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전쟁까지도 안 된다. 다 쓸 필요 없죠. 전쟁, 기타 이들과 유사한 형태로 생긴 손해 이렇게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3번이다. 13번에서 식물방역법 중요하죠. 그리고 금지병의 축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왜? 왜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죠. 정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부적절한 적엽, 입적으로 인해서 발생 손해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엽이라 하는 이 부분, 적엽이다. 또는 같은 말은 입 제거하는 거죠. 너무 많이 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엽이 딸적자죠. 딸적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딸적자, 딴다. 딸적과죠. 적과. 적, 잎사귀 엽자. 잎사귀 엽자에서 적엽이다. 이렇게 이 중요 키워드만 알면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통암기를 하되 하나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구성원은 제가 2차 1과목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논작물일 때 50만원 이상인데 25만원, 뭐 23만원, 27만원 있을 때 3개는 안 된다. 2개 25만원, 26만원. 그래서 합쳐서 2개까지만 50만원 이상 되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사과니까 200만원이니까 200만원 될 수 있는 건데 같은 동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거와 요거 해서 200만 되네. 그죠? 그래서 1번 가수원과 3번 가수원을 구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이게 보험료는 우리가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주어진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니까 우리가 암보험 가입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억을 가입했다, 5천만 원 가입했다. 이게 가입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답 바로 쓰면 되죠. 이 지역의 요율 20%니까 이것의 20%, 200만 원 보험료 내야 되죠. 20%. 이것을 0.2라고 해도 다 답이 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는 써도 됩니다. 20%든 0.2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20%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할증이니까 플러스 20%. 그죠? 그 다음 방제시설 할인은 돈 들여서 이것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돈 들여서 수확량을 방제시설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수확량하고 관계됐죠. 수확량하고 관계가 많다. 그러니까 할인이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10%. 부보장하고 보장을 한정보장에서 특별약관을 할인이 되겠죠. 보장을 받지 않으니까 10%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10%. 요렇게 해서 보험료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보험료는 물 흐르듯이 가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쓰지 않습니다. 바로 숫자로서 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가입 금액 및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나왔고, 물음은 과세손해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풀이 과정, 답.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가입 금액, 풀이 과정과 답. 그 다음 나무손해보장특약의 자기 부담금. 자, 모든 구성은 사실은 우리는 손해가 난 것,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금이다. 이것이 모든 작물의 시설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근데 원칙인데 이렇게 꼭 써야만 하는 자기 부담금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 것이 제가 옥수수, 그 다음에 온주밀감, 그 다음에 가축과 시설 파트다. 가축과 축사 시설이겠죠. 네, 이런 파트는 반드시 이렇게 옥수수, 온주밀감, 가축, 축사, 뭐 시설 파트도 이렇게 손해액을 별도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건데 하다 보니까 말은 간단한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과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그죠?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농작물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게 이게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보험 가입 금액이 공통이고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모든 원리는 손해액에서 자기가 부담할까 하면 된다. 모든 품목에 이걸 쓰면 무조건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신고 700줄 실제 경작하고 있는 A씨는 최근 3년간 동보험에 가입하였으며 3년간 수량보험의 순보험료의 50% 이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10%가 되겠네요. 그죠?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0%다. 최소가 10% 정도 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과세손해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고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해라 했으니까 10% 가능하죠. 태풍으로 나무손해보장 특약만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그죠? 특약은 태풍과 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을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그때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일 쓰라. 자기부담금은 그죠? 자기부담금은 요거잖아. 가피자를 공부했던 사람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했지만 과실손해보장금의 자기부담금이니까 돈이잖아, 돈. 그럼 보험 가입금액에서 피해율을 곱해라는 거죠. 자기부담 비율을. 그게 자기부담금이죠. 답은 자기부담금은 1000만원. 1000만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10% 하니까 100만원이 되는 거죠. 100만원이다 하는 것이 답이 된다. 그죠?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0%에 해당된다. 즉, 요 부분. 3년간 이 부분이 10%에 해당된다 라고 쓰면 되겠죠. 풀이 과정이니까. 그래서 10% 나왔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금이 되죠. 자, 태풍 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 가입 금액. 아마 이때는 태풍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나무손해보장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확정되어 있다. 풀이 과정은 그러니까 상관없죠. 나무보조세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 얼마나 가입하지 하는 750주에 대해서 700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마다 한 주당 가입가액은 10만원이다 라고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만원 하니까 7천만원 되네요. 7천만원 7천만원이 되네, 그죠? 7천만원, 7천만원. 그러면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특별한 게 없죠. 가입 가격에다가 가입 가격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이다. 자기부담금은 5%가 확정이죠. 요거는 주지 않더라도 나무손해보장의 특약은 5%가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게 없다. 답은 자기부담금이니까 보험 가입금액 7천만원에 대해서 5%, 7천만원에 대해서 7천만원에 곱하기 5%, 350만원이네요. 3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는 자기부담 비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5%임을 설명하면 되겠죠. 이는 확정이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회 때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 나왔죠. 이것도 15점짜리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7번.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을 가겠습니다. 단감, 부유종이죠. A씨는 저가전조합위험 2 방식에 가입하면서 저가종료 이전에 특정용 5종 한정보장을 특약을 가입했다.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쓰고 다음 조건의 차액보험료를 구하라. 두 가지죠. 예, 풀이 과정을 반드시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죠. 그죠? 차액보험료 산출 방식이 뭐냐? 요거는 항상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단골 문제입니다. 그죠? 차액보험료 구하는 것은 단골이다. 왜? 라고 했을 때 우리는 50%에서 100% 평년 수확량의 이것을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이 가능하지만 적과점 품목은 그렇지 않다. 100%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정산하는 품목이다. 무조건 100%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가 착가량을 구하고 난 뒤에 그것이 사고가 없을 경우 차액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그럼 차액보험료가 뭔데?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차액보험료라고 해서는 감액된 것, 감액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100%를 다 주는 거 아니죠. 계약자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감액한 것에 대해서 미경과 비율이죠. 미경과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게 있으면 미납보험료죠. 미납보험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차액보험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입니다. 감액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보험료에서 감액 미경과 비율이더라. 그리고 미납보험료가 있을 때는 해준다. 이번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나오면 차액보험료 써놓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써놓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100%를 가입을 하다 보니 여기서 10,000km를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죠. 사고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가 없을 경우 이때 7,000km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저가의 착과량이죠. 착과량이 7,000km가 나왔다면요. 가입은 이 농지의 100%인 평년 착과량을 가입을 했는데 저가의 착과량이 7,000밖에 안 됐습니다. 사고가 없었다. 이 3,000km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래? 이거란 말이에요. 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료 환급을 안 해주고 여기서부터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미경과잖아. 미경과 비율에 대해서 감액된 3,000km에 대해서 감액 미경과 비율에 대해서 곱해주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그죠? 평년 착과량에서 10,000km 중에서 3,000km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감액 미경과 보험료가 100,000원이다 했을 때 이 100,000원 중에서 요 30%는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발생, 여기서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경과 비율이 뭐 70%다. 그죠? 하면 이걸 적용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끝났죠? 그렇게 해서 보면 가입은 13,000km를 했어. 1,300km를 했어. 기준 평년 착과량에 이때는 평년 착과량이 이건데 가입 수확량을 1,300을 줬다 이거죠. 그럼 기준 수확량이 11,000km니까 이때는 이해 때는 이것이 가입이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100%만 가입이 가능하죠. 100%. 평년 착과량이 100%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가입 수확량이 1,300km니까 기준 수확량만 200km죠. 200km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아무 영향을 안 미치죠.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찾는 게 중요하다.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찾아만 한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 왜? 감액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100만원이다. 이때 계약자가 100만원을 했는데 감액한 것에 대한 계약자 부담보험이 주어졌네요. 이제는 안 주어지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고 나왔다. 그 다음에 할인 할증 이거 다 해서 어쨌든 계약자 부담료가 10만원이다 하면 미납보험료는 없고 앞으로 감액 미경과 비율은 90%니까 보장수는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1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감액한 미경과 비율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9만원이에요. 9만원.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차액보험료 계산은 그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차액보험료는 지금 시험에 나오면 쓰세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에서 감액 미경과 비율 이거에서 미납보험료를 빼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는 10만원인데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요거는 기출에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과 비율 주었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약체결 24시 사과배 많이 이야기했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예. 준드롭이라 했죠. 준드롭.
준드롭이다. 6월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보정종 떨어지는 거 보고 하죠. 그래서 사과배는 보장 종료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은 나오는 거 보면 사례 다 나오죠. 판매 개시 연도, 적과 종료, 다만 판매 개시 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적과가 종료됐을 때, 사과배는 적과가 종료됐을 때요. 적과가 종료됐을 때, 적과가 종료가 일찍 될 수도 있겠죠. 암만 늦어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적과 종료가 답이 되겠습니다. 적과 종료고, 다만 판매 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적과가 종료되면 됩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을 동성애는 언제부터? 9월 1일 9월 1일 그 판매 개시 연도겠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판매 개시 연도 9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 사과배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다. 적과 종료 이후니까 가을 동성애는 1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오네, 그죠?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사과배는 좀 더 크니까 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